네, 안녕하세요. 영차차차입니다. 음, 월급주 오랜만에 강의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영상을 못 찍어드렸는데 웬만하면은 매달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못 올리는 달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최대한 뭐 영상 못 올리는 달은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저는 월급주는 시장이 뭐 빠지던 말던 계속 투자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6월달 강의는 제끼고 7월달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주란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적금 대신에 월급주에 넣는 겁니다. 월급주는 분석이 끝난 종목 분산 투자하고 매월 40만 원을 적금 대신에 이렇게 다박다박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20%에 30%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수익금은 복리로 굴리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T 수익 본 걸로 복리 계좌에 이제 다른 종목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요. 뭐 배당은 맛있는 거 사 먹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만약에 조금 시장이 폭락하고 이러면 배당으로도 추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배당 나오는 거는 투자보다는 이제 맛있는 거 사 먹는 걸로 최대한 하긴 할 건데, 너무 시장 때문에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진다 하면은 그건 또 저렴해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배당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을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모으다 보면 종목당 50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종목당 50을 남기고 또 바로 신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익금은 뭐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복리계좌 추가로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뭐 복리계좌 운영하는 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복리계좌 하고 싶다 이러면 하는 거고, 수익금 그냥 빼고 싶다 이러면 빼시면 됩니다. 네, 종목 강의 7월 강의고요. 그리고 6월하고 7월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은 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텔레그램에 6월, 7월 종목 대신에 현금을 종목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40만 원씩 집어넣는 건데 추가로 집어넣지 않고 일단 현금으로 보유를 했습니다. 시장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월급주를 오히려 이제 계속 담아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더 저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그 원달러도 지금 계속 1,300원 이상에서 놀고 있고, 달러가 1,300원 이상 머물던 시기는 뭐 금융위기 때 말고는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10년? 10년 넘게 이렇게 기간 동안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아무리 고배당 주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를 하더라도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금을 좀 보면서 이제 저점 공략을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 그림은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은 일단 홀딩 중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뭐 지금 현대차, 우선주, SK텔레콤, KT메가스터디, 아이마켓코리아, DGB금융지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은 뭐 코스피는 한 30% 정도 빠졌는데 30% 조금 아마 덜 빠졌을 거예요. 그 정도 빠졌으면은 빠진 거 치고는 계좌 월급주 계좌는 뭐 적정하게 그냥 잘 유지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당도 이번에 먹었기 때문에 올해 먹은 거 감안하면 뭐 아주 계좌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미들 다 계좌가 거의 박살이 날 때 월급주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양호하다고 보고, 심지어 또 KT는 수익까지 봤죠. 그래서 추가적인 폭락도 오히려 이제 싸게 매집하는 기회로 봐야지, 그 기회를 또 보려고 또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월급주의 기본 좀 위험 감지. 그래서 월급주의 기본 매매는 결국 고배당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지면 그냥 더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7월은 추가적으로 더 안 담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EUB부터 뭐 현대차로 생각하고 이제 볼게요. 뭐 현대차 우선주 똑같으니까. 현대차 오늘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중에는 가장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니까 정말 무진장 돈 잘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요즘에 계속해서 차가 밀리죠. 신차들 구매 못하고 계속 밀리고 이러면서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사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막 중고차가 비싸고 약간 이런 시장인데, 어쨌든 차는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처럼 무조건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항상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점유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 물론 테슬라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미국 주식을 할 때 테슬라도 좀 물론 엄청 좋고 장기 투자하기 좋지만, 배당을 먹으면서 투자하기에는 현대차도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대차 이제 투자하면서. 그래서 뭐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는 또 배당을 한 7%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수소차 투자를 하면서 배당 우리 매수가 기준으로 7% 정도입니다. 7% 먹는다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는 가지고 갈 거고, 혹시라도 뭐 여기서 더 빠질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수가 빠지면 빠질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더 담으면은 배당이 뭐 한 8%, 9%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까지 가면은.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가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어쨌든 배당만 많이 준다고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영업이 계속 올라가고 뭐 장사 잘 되고 이러면은 그게 좋은 기업이죠. 뭐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좋다고 보고, 특히나 현대차 우선주를
투자하면서 배당을 7% 6%에서 7% 먹자. 요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오늘 교육주 좀 움직이면서 아침에 살짝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오늘도 약간 이런 식으로 꼴이 졌죠. 거래량 좀 발생시키면서 오늘 윗골이 달면서 좀 매물 약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움직임 나쁘지 않고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그냥 저는 메가스터디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찍어놓은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 라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수 많이 빠졌을 때도 결국 이런 데 지키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 라인이면은 메가스터디는 정말 좋은 그냥 투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 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생각은 하고 있고 만약에 올려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뭐 배당도 5%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라고. 그리고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나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교육주가 좀 움직였는데 메가스터디는 올라가다가 좀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력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은 이거 다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매집, 싹 다 매집. 그래서 좀 배당 먹으면서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세력 매집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배당 기본으로 깔고요. 월급 주니까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CEO가 뭐 저점 매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도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메가스터디 특히 교육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뭐 월급주로도 하고 있고 또 따로도 또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KT 한번 볼까요? KT는 지수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하네요. 이거는 정말 강하고 충분히 더 갈 수, 물론 우리가 반매도를 진행을 했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만약에 좀 더 올라가면 매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면 배당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KT는 이미 한번 먹었죠. 그 작년 거를 이제 배당 한번 먹었는데 올해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수가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 한 KT도 한 7%? 7% 정도 배당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물론 많이 주면은 그냥 매도하겠지만 또 그냥 뭐 좀 수익률을 좀 반납한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또 이것도 배당률이 아주 크고 매년 지금 배당 올리려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KT 행보가 제 생각에는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 자회사들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자회사 상장 이슈 뭐 K뱅크 같은 것들 K뱅크나 뭐 등등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KT의 자회사 자체들이 지금 일을 좀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가장 지금 핫한 지금 또 드라마인 우영우도 KT 자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마도 그런 K 드라마가 또 그건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아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 지금 랭킹이 높다고 합니다. 우영우가. 그래서
저는 KT 그 블로그에도 한 번씩 올려드리지만 CEO가 정말로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CEO가 기업의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K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수익 중이고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매도는 진행한 상태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좀 빠졌네요. SK텔레콤 SK텔레콤은 SK텔레콤도 배당률이 한 5에서 6%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6%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한 5%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통신주는 뭐 중간요금제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는데 뭐 중간요금제가 되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요금제 그러니까 지금 요금제도 제가 요금제를 다시 살펴봤는데 중간요금제가 붕 뜨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도 충분히 사용자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요금제가 나온다고 해서 수익성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까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냥 뭐 큰 이슈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SK텔레콤이 예전이랑 다른 점은 지금 분기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으로 변경해서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또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뭐 SK텔레콤이 충분히 많이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방어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배당주는 계속해서 배당을 올려줄 그런 사인이 있느냐 그런 시그널이 있느냐인데 지금의 통신사들은 3사 모두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KT가 가장 좋지만 SK텔레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그 통신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통신주의 미래는 괜찮다. 뭐 오지 가입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SKT의 구독 서비스는 양호하다. 이것도 늘고 있고 구독자는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뭐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솔직히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미래 시대에 90년대 이제 막 통신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통신주가 막 우르르르 막 상승했던 그런 시기가 어쩌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난리 났었죠. 90년대.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저렇게까지 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미래로 갈수록 통신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자동화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5G나 6G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 텐데 어쩌면 빠르면은 10년 안에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동화가 되는 시스템들이. 그럴 때 통신사들의 수혜가 은근히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90년대 이렇게 좋았던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물론 이렇게 막 닷컴 버블이 막 일어난 것처럼 저렇게 나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우상향의 그림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고 진짜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은 우상향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래 시대에 사용될 기술이 통신사가 다 준비하고 있다. 뭐 5G를 시작으로 6G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보안 기술인 음, 양자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데 통신주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얼마나 발전이 되고 그런 게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신사를 빼놓고는 그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주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 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물론 수익을 금방 주면은 뭐 팔겠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어차피 배당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SK텔레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 보겠습니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도 뭐 약간 메가스터디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바닥에서 열심히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고, 쭉 이런 식으로 요런 거 다 매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 그래서 장기평을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놀고 있고, 장기평 아래로 안 내려가고, 물론 지수 빠지면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 굉장히 양호하고, 10,000원의 가격은 저는 아이마켓 코리아를 장투하는데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근처의 가격은. 그래서 앞으로 요런 매집봉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마켓 코리아가 요렇게 상승해줄 매집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 5% 이상 깔려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늘려주고 있진 않지만, 버는 거 대비 주주환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버는 돈의 영업이익의 많은 비중을 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환원을 엄청 잘해준다. 이 얘기인즉슨 주주환원이 좋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지만, 차트적으로도 바닥에 가깝지만 이 이상 아래로 주가가 빠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라인에서는 5% 이상의 배당을 지급을 해주니까 여기서 크게 빠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월급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배당금을 더 쭉 올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지금 통신주들 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투자에 눈을 띄어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바이오랑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투자 회사로 바뀐 케이스는 대부분 그 엑시트를 할 때쯤이나 아니면 그 투자를 한 회사가 뭔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회사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은 좀 세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배당을 먹다가 그 호재가 뜨면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세력주 투자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집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기본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까는 것도 있지만 고배당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배당주 그리고 뭐 지분도 대주주 지분 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망할 일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유에서도 월급주로 같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적금으로 넣는 거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배당을 계속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주주가 좀 탄탄한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봤었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원래는 삼성 쪽의 계열사였다가 지금은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삼성 계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삼성 계열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딱 삼전 계열이다 이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전하다. 안전하면서도 배당 잘 준다. 그리고 알마켓 코리아가 이번 연도부터 바뀐 게 이제 또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기 배당으로 배당이 또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래서 분기 배당이 한국에서 많이 있지 않아요. 분기 배당주가 미국에는 되게 많지만 분기 배당을 받으면 좋은 점은 바로 내가 받아서 바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갑자기 이제 뭐 급하게 했을 때는 내가 주식은 팔고 싶지 않은데 급하게 약간 뭐 목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 분기 배당을 받아서 또 사용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좀 배당은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월급을 1년에 한 번 주면은 안 좋잖아요. 월급을 뭐 잘게 쪼개서 월마다 주는 게 좋지. 마찬가지로 배당도 잘게 쪼개서 분기 배당으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받은 걸로 만약에 재투자를 한다면 분기 배당을 받은 만큼 내가 내 주식 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올라가면 그 얘기는 배당을 그만큼 더 받게 되고 이래서 약간 그 배당 재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을 점점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조금 더 복리를 더 굴리려면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분기 받을 때마다 내 한 주라도 더 늘어나 있고 또 한 주라도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분기 배당이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재투자할지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을지에 대한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기 배당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GB 금융지주 하고 3전도 한번 할게요. 3전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약간 인사치레 같은 느낌으로 3전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 볼게요. DGB 금융지주는 조금 빠졌는데 저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 빠지든 말든 간에 하나 정도 들고 가서 어, 물론 뭐 은행주에 몰빵하는 건 안 되겠지만 뭐 은행주나 보험주나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좀 고배당을 가져가면 어떨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가 지금
배당이 한 7%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하고요. 배당률. 계속해서 배당을 은행주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막 빠져도 괜찮습니다. 배당, 그러니까 워낙 그 지방은행은 너무 저렴하고 너무 저렴한 상태고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저평가를 받는데 특히나 지방은행주는 더 저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DGB금융지주는 지주 회사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딱 은행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주에 가까운 그냥 은행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뭐 금융 지주니까는 다른 것도 있긴 하겠죠. 뭐 지주사 안에 뭐 투자사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고배당주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이긴 한데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좀 예대 마진을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예대 마진을 예대 마진 수익을 오히려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금은 못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예금은 조금씩 올리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금융주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은 돈을 더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이 좀 더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줄이려고 정부에서 개입을 해도 예대 마진이 뭐 줄어도 크게 줄지 않을 거고 오히려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어도 월급주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고배당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이 모든 6가지의 종목이 제 생각이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틀려도 상관없는 게 고배당이기 때문이에요. 틀리면 상관없이 만약에 주가가 좀 내려간다 이러면 더 사서 배당을 더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고배당. 이거는 배당을 7% 정도 받을 수 있고 더 내려가면은 8% 9% 이렇게까지도 내가 더 매집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자체는 그냥 재미가 없지만 그냥 배당 받는 목적으로 특히나 이제 주도 안 좋으니까 배당 받는 목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 마인드입니다. 괜찮다 마인드. 뭐 은행주라든지 뭐 특히 요즘 뭐 힘이 못 쓰는 뭐 증권주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배당을 뭐 미국 쪽 보면은 막 은행 관련주들이 배당을 한 3% 정도 많이 줘도 3%인데 지금 한국 쪽은 뭐 7%, 뭐 여기서 더 떨어지면 8%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혹시라도 배당을 더 올려주면은 진짜 8% 9%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배당이. 그러면 단순히 은행주는 그냥 저평가니까는 은행주는 어차피 저평가니까 뭐 투자가 애매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지수가 떨어지면 뭐 오르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배당주를 투자를 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해서 저점을 잡으면서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로 빠져봤자 뭐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퍼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퍼가 한 뭐 저평가니까 한 5 정도 된다. 이러면은 뭐 4, 5 정도 된다.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2.5는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1분기에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은 23% 늘었고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늘었고 이거 늘어가지고 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도 있었고요. 올해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2분기에는 어, 전년 대비 뭐 한 8% 정도, 5에서 8% 정도 감소한다 뭐 이 정도니까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진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컨센서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증권의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생명보험 처분이익의 기저효과 등으로 뭐 비은행, 그러니까 은행 쪽 말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감소했다. 라는 좀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주 사기 때문에 뭐 은행 말고 은행은 좀 늘었어도 다른 데 감소해서 좀 감소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행은 뭐 은행주가 원래 저평가를 받지만 지방은행주는 특히나 더 저평가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배당을 시중은행이랑 똑같이 준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은행을 할 필요가 없지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고배당을 줬을 때 7%에서 8%의 고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뭐 이런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그냥 조금 뭐 영업이익이 살짝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배당이 줄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저는 그래도 유지나 오히려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시중은행들은 정부 입김 받으면은 이제 배당을 확 줄여들기도 하는데 지방은행들은 어 줄이기보다는 좀 늘리는 행위가 조금 더 많았대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줄였다가도 그 다음 연도 되면 다시 늘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당주의 면모가 있었고 그리고 주가를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2013년도에 이 정도 했었고 2016년, 2017년도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주가는 오히려 더 낮아져 있고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가 배당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그래서 지금 안 가도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아무리 정부에서 계속 뭐 입김을 넣고 뭐라고 해도 만약에 뭐 한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가도 갑자기 적자나고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들쑥날쑥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하향을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특히나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든다. 거의 매년 거의 매년 들고 있고 배당도 뭐 정부 입김이 살짝 올 때는 줄기도 하지만 결국엔 배당도 우상향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은행주도 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면 배당을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늘려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DGB 금융지주도 배당이 10년 동안 추세를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어, 지금 만약에 배당을 한 7% 정도 주니까 내가 7%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이 한 2배 정도로 올려줬다 치면은 배당이 한 14%, 15% 정도 되겠죠. 더 많이 준다면 뭐 거의 20% 가까이 갈 수도 있겠고 내가 저점 매수 계속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은행주가 주가가 안 올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결국에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뭐 이때처럼 잡을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이
중간중간에 그 배당도 먹게 되고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상 이 정도의 배당금을 주고 이 정도의 저평가를 받게 되면 저는 영원히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져갔을 때 10년 뒤에 배당을 15%를 계속해서 내가 먹는다면 그러면은 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15%까지 아니고 오히려 한 20%까지 갔다. 그렇게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굳이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당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거치식 매매가 아니고 분할 적립식으로 적금을 계속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이론상 그냥 장투하면 수익이지만 저절로 수익이에요. 고배당주는 또 적립 거기다가 플러스 적립식이기 때문에 평단이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가 못 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 플러스 주가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주 전체적으로 다. 자, 여기까지 월급주는 마치고 이제 삼성전자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삼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빠지면 좋겠다라고 한 그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 장기평 자리. 그때 한 요 정도였죠. 조금 더 빠지면 좋겠다 했을 때 자리까지 왔고 거기서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세를 전환한다 이런 거는 지금 올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놀 때 노는 동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고 근데 한 요 정도 라인에서 놀 때 계속해서 분할 접근 괜찮아 보이고요. 또 연말에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런 라인이 오면은 기회였습니다. 기회였고 항상 여기 다 기회였습니다. 다 기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 삼전은 이제 뭐 끝났으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갈 일은 없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한 잡주들 얘기고 삼전은 절대 잡주가 아니고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삼전은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독점 기업이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업도 뭐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뭐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잘 뭐 알아서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삼전은 이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빠졌을 때 40% 빠졌습니다. 조금 올라왔으니까 35%. 여기에서 분할 매집 안 하면은 뭐 언제 사겠어요, 삼전. 지금 매도한 사람 진짜 잘못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샀다가 이런 데서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지금 사서 지금 팔았다 뭐 이런 건 괜찮죠. 지금 샀는데 뭐 조금 손실이거나 아니면 조금 수익이거나 그러면 뭐 그냥 현금 가지고 있을래 이러면 괜찮은데 이런데 여기서든 샀는데 여기서 판다? 말이 안 되는 거. 특히나 삼전은. 그래서 어찌됐건 삼전은 결국엔 이 9만 원도 뚫고 10만 전자를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는 절대 손절 치는 종목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 똑같이 이때도 말씀드렸고 2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4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4년 전에도 항상 제자들한테도 여기서 2018년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왜 파냐 그랬고 또 제자분들한테도 삼전 또 모으기 좀 괜찮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또 그렇게 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좀 이렇게 뭐 한 1년 정도 다지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삼전을 못 믿으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못 믿기 때문에 기업을. 그리고 또 개미들은 못 믿지만 또 임원, 이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다 믿어요. 임원들은 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고 삼전 임원들은 항상 삼전 주식 매입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자기 뭐 연봉보다 오히려 더 벌 수도 있어요. 삼전 임원들은 삼전을 투자를 해서 배당도 먹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전은 아무리 매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뭐 나중에 매도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 지금 가격에서는 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삼전은 걱정할 필요 없고 파운드리도 걱정할 필요 없다. 파운드리 조금 안 돼도 된다. 조금 안 돼도 되고 2등 계속 유지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반도체들이 갈 때나 아니면 한국의 그 2018년도 때처럼 한국의 반도체가 갑자기 좀 어, 좋다. 되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럴 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가 오히려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좋다. 삼전 이제는 안 좋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또 그 지금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 풀기 하고 나서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했지 그리고 더 사면 더 사야 될지 절대 할 자리 아니다. 여기까지만 빠진다 막 4만 원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뭐 미친 듯이 담아야지 미친 듯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월급주랑 삼성전자에 대해서 7월 강의 말씀드렸고 뭐 중복 당연히 똑같은 뭐 기업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내용을 또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또 종목이 뭐 괜찮을까? 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빠져도 뭐 장기적으로 내가 더 사도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또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리고 그래 확실히 고배당주는 좀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수가 막 삼전이 막 30, 뭐 40% 빠질 때 동안 월급주는 별로 안 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월급주는 그래도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더 빠져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7월에는 더 매입 안 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계속해서 올해는 약간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단계. 그리고 뭐 그 와중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는 조금 매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하자 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지수가 한번 폭락이 제대로 팍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팍팍 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어 뭐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을 때 금리 인상을 계속 영원히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금리를 또 내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또 저점 매수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반등을 또 해주면서 또 수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급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상 영차차차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월급주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오늘 영상부터는 저기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월급주는 영상이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가 텔레그램에 한 번씩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도 블로그에 신청하시면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